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등으로 경제 침체로 빠져드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의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탄과 농산물 가격 폭등에 힘입어 수출이 35% 늘고 경제는 5%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까지 예정되어 있고 인구 2억 7천만 명 중 젊은 청년이 많은 인도네시아의 존재감이 국제사회에서 눈에 띕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달 21일 아시아 개발 전망 2022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5.0%에서 5.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남아시아 11개국 가운데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오른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뿐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소비 증가세가 정부의 지출 감소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수출하는 원자재의 국제 수요도 성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상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달러 대비 가치가 올해 초와 비교해 7% 정도 떨어졌는데 이는 다른 통화들에 비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25.7%, 한국 원화는 17.5%, 대만 달러는 12.9%, 타이바트는 12.2%, 말레이시아 링깃은 10.2% 하락했습니다. 주가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 인도네시아 주가지수는 지난 7일 기준으로 연초 대비 6.77%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가 23.6% 하락한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성장세는 무엇보다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덕분입니다. 2020년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했던 파묘의 가격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보면 2019년 1월에 파묘 가격을 100으로 할 때 2021년 1월에는 180이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된 지난 3월에는 318까지 치솟았습니다. 파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전 세계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또 다른 수출 효자 상품은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수출량의 31%를 차지하는 석탄입니다. 석탄 가격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로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맞으면서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석탄 기준 가격은 지난해 7월 톤당 100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 10월 초에는 330.9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합동진상조사단은 축구장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은 경찰이 발표한 최루탄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 축구협회, 보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10월 1일 발생한 130명 이상의 압사 사고에 대해 조사를 펼쳤으며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합동진상조사단장인 마흐푸드 장관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사용된 최루탄의 독성 연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결론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축구 경기장에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한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을 몰랐다며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과잉 대응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조정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124쪽 분량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군은 경기장에 규모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한 것과 좁은 통로 그리고 닫힌 문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강조하며 경찰과 군의 잘못을 축소하려고 했지만 인도네시아 당국과 축구협회는 경찰이 경기장 내에서 최루탄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아르마 FC의 관계자들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기장 수용 인원을 초과했고 경기가 끝나기 전 모든 문을 개방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금융은 인도네시아 말랑에서 개최되는 KB금융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2022 슈퍼백에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주최하는 국제 배드민턴 투어 대회로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의 주목을 받는 대회 중 하나입니다. 대회가 개최되는 도시 말랑은 인구가 150만 명으로 인도네시아 도시 중 네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대회에는 25개국의 선수 300여 명이 참가해 총 5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KB금융은 2016년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후원을 시작으로 배드민턴 종목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 투어 대회 후원을 통해 KB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이 진출한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 배드민턴 투어 대회에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전 세계 배드민턴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B금융은 배드민턴 외에도 수영, 기계체조, 카누 등 하계 스포츠 종목과 쇼트트랙, 피겨, 스켈레톤 등 주요 동계 스포츠 종목의 국가대표팀을 후원하며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영해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2045년까지 규모를 3배로 늘려 영해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해양 생물 보존과 관련하여
세계 여러 과학자들은 새로운 논문 등을 발표하며 글로벌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위기 등에 대한 효과적인 해양 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약속을 지지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는 해양 보호 지역은 천연 자원을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구역 지정 시스템, 모니터링, 감시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세계 해양보전 그룹의 수석 과학자는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보호는 자연은 물론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해양 자원 보호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공동 개발, 자원 사용, 생물 다양성 보존 촉진 등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인도네시아의 해양 자원 보고서에는 현재 환경을 설명하였고 해당 분야의 수산업 및 해양관광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 등과 같은 전 세계적인 환경과 경제 영향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30x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하자라는 타이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28만 4천 평방킬로미터의 해양 지역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태평양 산호 삼각지대에 속하는 동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보호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해양 보호 지역 네트워크 중 약 25%만이 어류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그 지역 해양 자원에 의존하여 사는 지역 사회의 공평한 이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차지인이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충전 시장 선점을 위해 합작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난 17일 차지인과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기업 타이드, 인도네시아 결제 솔루션 IT 회사 세토는 합작사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대전환을 이끌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자동차도 올 초 전기차 생산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세 회사는 이번 합작사 설립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차지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충전기 플랫폼을 운영하고 타이드는 전력회사의 원격 검침 연동을 진행하며 세토는 결제 시스템을 진행합니다. 합작사는 완소급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와 V2G 연동 충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며 첫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부동산 재벌 기업 알람수트라 부동산과 함께 다음 달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발리 가루다 공원에서 행사 시기에 맞춰 전기차 충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루다 공원은 알람수트라 부동산이 2013년 인수해 4천만 달러를 들여 인도네시아 최고 공원으로 리모델링했으며 G20을 비롯해 각종 국가 행사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알람수트라 부동산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최대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기업으로 합작사는 이 기업의 보유 건물에 우선 전기차 충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기업인 레뷰코퍼레이션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22 뷰티 트레이드 쇼 사업에 선정돼 인플루언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기술력 있는 서울 소재 뷰티 코스메틱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지원을 목표로 하며 10월 초에 중소기업 200곳과 국내외 바이어 300곳이 참여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했습니다. 레뷰코퍼레이션은 이번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메가 인플루언서를 한국에 초청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제시카 제하와 클라리스 큐티로 각각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스킨더마, 3존 등 20여 개 브랜드 제품을 각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레뷰코퍼레이션 관계자는 2020년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중 MZ세대 비중이 53.8%에 달할 만큼 젊은 인구가 많아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메가 인플루언서와 1대1 계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메가급 인플루언서의 폭넓은 홍보 채널을 활용해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은 칸주루안 축구 경기장 참사와 관련하여 축구협회 회장에게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태용 감독이 던진 한마디가 인도네시아 축구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칸주루안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참사는 사망자만 132명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인재였기에 인도네시아 팬들은 축구협회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감독은 모하메드 이리아완 축구협회 회장의 퇴진에 반대하며 만약 이리아완 회장이 물러날 경우 자신도 지휘봉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 감독은 사퇴가 아니라 사퇴 수습이 회장의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팬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인도네시아 스포츠 매체 데티크 스포츠에 따르면 이리아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약 17만 명의 팬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온라인 서명운동을 주도한 리차드 아흐마드 스프리안토는 신 감독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임무는 훈련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운동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수들도 이 논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안산 그리너스에서 뛰고 있는 아스나위 망쿠알람은 신 감독의 발언을 지지함과 동시에
이리아완 회장의 유임을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